한국산 FA-50 전투기 북아프리카 침공. 이집트, 우크라 전 결과 보고 한국의 FA-50 100대 사겠다며 특급 제안한 초유의 상황. 최근 폴란드 방위산업 전문 매체 디펜스24에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한국이 폴란드에 대한 FA-50 수출을 계기로 유럽 시장에 1000대 이상 계열 기체를 추가로 수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FA-50 이나모체인 T-50 골든이글의 판로 확보가 쉽지 않아 보였다. T-50이 미국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 사브 컨소시엄의 T-7 레드호크에 패배하면서 이른바 골든이글 패밀리 시대는 막을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는 FA-50 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2,000명한 1000대 이상 수출 목표가 마냥 허황된 꿈으로 보이지 않는다. FA-50 계열 기체의 성능이 그간 갑작스레 향상된 것도 아닐 텐데 이처럼 방산시장 분위기가 바뀐 원인은 무엇일까? 무기 발전으로 획득 유지비 급등. 우선 무기체계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서 전장 상황이 도리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현상을 들 수 있다. 현대 전투기는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발전한 전자공학 덕분에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최신 기종은 레이더와 전자광학, 적외선 신호를 모두 수집해 데이터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1000km 이상 거리의 표적을 탐지할 정도다. 기존 스텔스 기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기체 레이더 반사 면적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물론 가시광선과 적외선 피탐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차세대 스텔스 기술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무기체계 발전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뛰어난 성능의 무기로 전장을 압도하는 전투원으로선 특히 그렇다. 다만 군을 운영하는 최고지휘부로선 우수한 무기를 획득함에 따라 고민도 함께 늘어난다. 무기체계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 무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령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고성능 센서의 주요 부품을 자주 교체해야 한다. 각 부품의 가격도 매우 비싸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큰돈을 들여 특수 코팅도 해야 한다. 정비 소요가 많다는 것은 정비에 필요한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 기체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미국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위 비행시간당 유지비는 지난해 기준 $36,000, 약 4,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진이 2개인 쌍발 대형 전투기 F-15E 29,000달러 약 3,790만원. 나 F-16 시리즈의 최신 개량형 F-16V 22,500달러 약 2,940만원. 의 유지비를 훌쩍 뛰어넘는다. 문제는 이처럼 유지 운용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전투기가 반드시 같이 임무에 투입되진 않는다는 점이다. 미군 전투기의 평시 임무는 대개 중동, 아프리카 지역 테러 조직이나 반군 거점에 폭탄 몇 발을 떨어뜨리고 복귀하는 정도에 그친다. 미중 패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거나 미군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 러시아와 교전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저강도 임무에 F-22,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나 현재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르는 격이다.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도 지난해 안보 분야 세미나에서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것이다. 우리는 마트에 갈 때 슈퍼카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 공군에 고가의 최첨단 기체보다는 더 많은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미군조차 이러할진데 다른 나라 사정은 오죽할까? 록히드 마틴 F-16V 생산량 월 4대. 중국,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인 나라가 아니고서야 4.5세대 전투기 선택폭은 그리 넓지 않다. F-15EX 나 F, A-182, F,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 서방의 대표적 4.5세대 전투기들은 기체 가격만 8천만 달러, 약 1,046억 원을 가볍게 넘을 만큼 고가다. 여기에 무장과 스페어 파츠 등을 조금만 추가 장착하면 전투기 구매 가격은 더 높아진다.
한때 경량형 4.5세대 전투기의 최강자를 자처한 스웨덴 JAS-392 F 그리펜 NG도 이것저것 사양을 더하니 가격이 대형 주력 전투기 이상으로 치솟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최근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V를 없어서 못 파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가성비 좋다는 F-16V 위 대당 가격도 8천만 달러에 육박하고 비행시간당 유지비는 2만 달러, 약 2,600만 원을 넘어선 실정이다. 몰려드는 주문 때문에 지금 계약해도 빨라야 4에서 5년 후에나 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 달에 최대 4대 수준인 로키드 마틴 그린빌 공장의 F-16V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이다. 2018년 F-16V 14대를 주문한 슬로바키아는 당초 로키드 마틴 측으로부터 2022년 초도 물량 출고가 가능하다. 안내받았으나 최근 내년 하반기에나 출고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2019년 25대를 발주한 모로코는 2027년, 같은 해 16대를 발주한 바레인은 2024년 이후 출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 2020년 66대를 계약한 대만도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됐던 최초 생산분 2대의 출고가 미뤄져 속을 썩고 있다. 대만과 비슷한 시기에 8대를 주문한 불가리아는 2027년에야 F-16V를 받을 예정이다. 유럽제 전투기들의 납기 지연은 더 심각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 웃돈을 주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를 주문했지만 모두 인수하기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오만은 2013년 계약한 12대를 2019년에야 모두 인도받았다. 쿠웨이트는 2015년 계약한 28대 가운데 1대를 6년 만인 지난해 연말에 인수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유럽제 전투기 프랑스 라팔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집트는 라팔 24대를 모두 인도받는데 6년, 카타르는 36대를 다 받기까지 8년이 걸렸다. 우크라이나 전황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동유럽 국가들 처지에선 미국이나 유럽제 무기 도입으로는 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순간에 폴란드가 포착한 것이 한국 FA-50이었다. FA-50은 당장 전투기가 필요하면서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동유럽 국가들의 그야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다. 최단 기간에 납품이 가능하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도 탁월했기 때문이다. 최근 폴란드 언론은 F-35, F-16을 운용하거나 운용할 계획이 있는 나라, 혹은 비무장 훈련기에 지나친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가 FA-50을 주목하고 있다. 고 유럽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FA-50 도입 후보국으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등이 추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동유럽 항공 전력 빈틈. 최근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서면서 자국 영공 방어에 빈틈이 생긴 점을 주목해야 한다. 슬로바키아는 최근 미그-29 11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넘겨 사실상 전투기가 없는 상태다. 내년 하반기 F-16V가 순차적으로 출고될 예정이지만 한 개 비행대밖에 구성할 수 없는 14대 물량에 그친다. 이에 따라 F-16V를 보조하면서 노후 L-39 훈련기 7대를 대체할 다목적 기체 도입이 필요하다. 슬로바키아 처지에선 조기 인수할 수 있는 전투기 겸 훈련기로서 F-16과 호환성이 높은 기체는 FA-50 하나뿐이다. 불가리아 역시 전략 퇴역 예정인 MiG-29 전투기 11대화 수-25 8대, L-39 6대를 대체할 공격기 겸 고등 훈련기가 필요하다. 중고 라팔 12대를 구매했지만 유지비 부담에 경량형 전투기 겸 훈련기 도입을 추진 중인 크로아티아. F-35A와 동시에 보조 기체 도입을 원하는 루마니아도 FA-50에 관심을 보인다. 오스트리아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12대를 도입했지만 임무장비 탑재가 불가능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해당 기체를 중고로 매각하거나 폐기한 후 운용할 염가형 전투기를 찾고 있어 FA-50이 잠재적 고객으로 분류된다. 스위스와 핀란드 역시 전투 공중 초계와 근접 항공 지원,
전술훈련 입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FA-50에 관심을 갖고 있다. 뛰어난 경쟁 기종들을 압도할 FA-50위 스펙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폴란드 국방부의 평가에 따르면 FA-50은 F-16과 호환성이 높아 조종사의 기종 전환이 쉬운 편이다. 획득 비용은 다른 4.5세대 전투기의 절반 수준인 6,200만 달러, 약 811억 원. 시간당 유지 비용은 30% 정도인 시간당 3,500달러, 약 458만 원에 불과해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럼에도 성능 개량을 통해 고성능 능동영위 쌍배열 레이더, AESA와 전자전 장비,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초음속 비행 능력을 갖춘 덕에 동급의 경량 전투기 가운데 공중 기동성이 가장 우수하다. FA-50은 F-16이나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덩치가 작고 구조 설계도 단순하다. 이에 따라 생산성이 뛰어나 폴란드는 2024년까지 48대 물량을 전부 납품받을 예정이다. 앞서 짚은 것처럼 주머니는 얇지만 당장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 입장에선 FA-50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4개 대륙 전진기지로 규모 경제 실현. FA-50에 대한 높은 평가는 미국도 비슷하다. 280에서 400대 물량 도입이 예정된 미 공군의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에서 TF-50, FA-50이 미국형, 이 유력 후보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모델이 미 공군에 채택될 경우 미국 판로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0대 규모의 미 해군 차세대 훈련기와 100대 규모의 미 해병대 차세대 훈련기 사업도 FA-50 계열 기체가 석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FA-50 계열의 미군 채용이 현실화하면 규모 경제가 실현될 전망이다. 저렴한 획득 유지 비용의 이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폴란드 수출은 FA-50 비상의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개발한 FA-52 유럽 생산 거점, 폴란드. 과 미주 지역 생산 거점, 미국 록히드 마틴. 아프리카 내 면허 생산 거점, 이집트. 을 갖추면 4개 대륙의 전진기지를 보유한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 지금 같은 훈풍이 계속돼 FA-50이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퀀텀 점프를 견인하는 기념비적 기종이 되길 기대해본다. 2. 국산 항공기 10년간 1000대 수출 가시권, 폴란드 이어 말레이도. 국산 경공격기 FA-50 48대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정식 계약이 이르면 이번 주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추진해온 10년 내 FA-50 등 국산 항공기 1000대 수출 프로젝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 납품 생산 계약된 FA-50을 포함한 T-50 계열 국산 항공기는 280여 대에 달한다. 올해 안에 300대를 돌파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KAI는 이번 폴란드 수출을 발판으로 삼아 유럽, 미국 시장 등을 개척해 향후 10년간 1000대의 FA-50을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FA-50 전투기 한 대가 국산 중형자 1000대를 수출하는 효과에 버금간다. 항공기 수출은 MRO, 유지보수 운영 사업으로 이어진다. KAI는 폴란드와 맺은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토대로 현지 생산기지와 FA-50 MRO 센터를 짓고 중장기적으로 국제비행훈련학교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정부와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측은 폴란드와 16일 계약 체결을 목표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KAI 관계자들 출국에 이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폴란드로 날아갈 예정이다. FA-50 경공격기도 올해 8대를 납품받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나머지 40대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48대 가격은 약 30억 달러, 약 3조 9천억 원에 이른다. KAI는 특히 폴란드에 종합정비창을 설치. 2024년부터는 능동영위 쌍배열 레이더 AESA를 탑재한 FA-50PL 버전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에 수출될 FA-50은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A-50의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제작된다.